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6학년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먼저 1번 문제,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기억에 알맞은 수는 얼마입니까? 3 나누기 7은 3 곱하기 7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수는 계산을 하면 7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기억에 알맞은 수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입체 도형에서 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오각뿔이죠. 밑면 오각형 하나, 옆면 오각뿔이니까 5개죠. 그래서 1개와 5개를 더해서 총 면은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나눗셈을 하시오. 9와 3분의 1은 3분의 28이 되고요. 나누기 9분의 4는 곱하기 4분의 9가 되겠죠. 대각선 약분을 해보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7, 3 곱하기 1, 3 곱하기 3이 되어서 계산해주면 21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기역 니은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켜 원뿔을 만들었습니다. 원뿔이 이렇게 생기겠죠. 만든 원뿔의 밑면의 지름, 자 반지름이 6cm고 지름은 12cm가 되겠죠. 그리고 모선의 길이, 자, 모선은 이 길이죠. 모선은 10cm인가요?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될까요? 22cm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어떤 수는 35 이상 55 미만의 수입니다. 35 이상이니까 35 들어가죠.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미만이니까 55는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런 다음 홀수를 찾아주면 되죠. 어떤 수는 홀수입니다.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까지죠. 그래서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다음은 나눗셈의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그 나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334.6을 5.3으로 나누어 주죠. 소수점 한 칸을 이동시켜주면 3346 나누기 53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334를 53으로 나누어 주면 6을 곱하면 되겠죠. 63, 18, 65, 30이 되어서 318 되고요. 빼주면 16이 되고 166이죠. 여기서는 얼마 곱할까요? 3을 곱하면 3, 3은 9, 3, 5, 15 되어서 159가 되고요. 나머지는 빼주면 7이 되죠. 자, 이 수는 나머지는 0.7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몫을 물어보았죠. 기억은 얼마가 될까요? 63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면 니은은 기억의 몇 배입니까? 먼저 기억을 계산해 보면은요, 3.01 나누기 0.7 계산해 주면 되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 주면 30.1 나누기 7이죠. 그러면 4를 곱해서 7, 4, 28. 그리고 여기 소수점 있고요. 빼면 21 되어서 7, 3, 21. 나머지 0이죠. 기억은 4.3이 되고 니은은 30.1 나누기 0.07.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0을 붙여서 3010 나누기 7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 4, 28, 21, 7, 3, 21. 0이 되어서 그리고 0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430이죠.
그래서 니은 430은 기역의 몇 배가 되나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서 430이 되니까 니은은 기역의 100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다음 원의 넓이는 31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지름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반지름을 먼저 구해볼까요? 반지름이 네모이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해서 원의 넓이 314가 나오겠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314 나누기 3.14가 되죠. 이것은 314 나누기 100분의 314가 되고 314 곱하기 314분의 100이 되죠. 대각선 약분하면 314 곱하기 1, 314 곱하기 1이 되어서 100이 되고요. 네모 곱하기 네모가 100이라면 10 곱하기 10을 해서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20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뚜껑이 없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릇의 들이는 몇 밀리리터일까요? 부피를 구하면 되죠. 부피는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밑넓이는 가로 12 곱하기 세로 8 그리고 높이는 5죠. 5를 곱하면 부피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8 하면 96이 되고요. 96 곱하기 5를 하면 5, 6, 30, 5, 9, 45 48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480ml가 되죠. 그래서 그릇의 들이는 480ml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3과 2분의 1리터의 물을 7개의 병에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병 하나에 든 물을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다면 한 사람이 마신 물은 몇 밀리리터입니까? 자, 일단 3과 2분의 1리터를 7로 나누어 주면 병 하나에 든 물의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가분수로 나타내주면 2분의 7이 되고요. 나누기 7은 곱하기 7분의 1이 되고 대각선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은 0.5리터가 되는 거죠. 0.5리터는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시켜주면 500ml가 되죠. 병 하나에 500ml죠. 근데 이것을 여기에 있는 물을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나누어 마실까요? 250씩 나누어 마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마신 물은 250ml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다음 입체 도형은 어떤 평면 도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켜 만든 것입니다. 회전시킨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회전시켰을까요? 자, 이 모양을 회전시키면 오른쪽 모양이 원뿔대가 되죠. 윗면은 7cm, 아랫면은 11cm, 높이는 8cm인 사다리꼴을 회전시켜주면 회전축으로 회전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자, 평면 도형의 넓이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죠. 윗면의 길이 더하기 아랫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18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하면 되고요. 18 곱하기 8은 88, 64, 81은 8 하니까 144 나누기 2가 되어서 72가 되죠. 그래서 평면 도형의 넓이는 7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다음 원기둥의 부피는 기역 세제곱센티미터이고 건널비는 니은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기역 빼기 니은을 구하시오. 부피를 먼저 구해볼까요? 부피는 밑넓이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한 밑넓이에 곱하기 10 높이를 하면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5 곱하기 2는 25죠. 3.14 곱하기 25를 해주면 70, 15, 628이 되어서 7850이 되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78.5가 되죠. 78.5 곱하기 10을 하니까 785가 되죠.
부피 기억은 785입니다. 다음에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건널비는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78.5 우리가 구해놓았죠. 78.5 그리고 밑면이 두 개니까 78.5를 두 번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는 지름 10 곱하기 3.14를 한 31.4가 원의 둘레가 되고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 옆면의 넓이는 31.4 곱하기 10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314가 되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두 개 더하고 옆면의 넓이 더하면 건널비가 나오겠습니다. 이 두 개 더하면 157이죠. 그리고 또 더하면 471이죠. 니은은 471이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구했죠. 이제 기억에서 니은을 빼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니은 빼면 얼마가 되나요? 314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14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게 쌓기나무로 쌓았습니다. 쌓기나무 몇 개로 쌓은 모양입니까?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색칠이 되어 있다면 일단 하나씩은 무조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았을 때 첫째 줄은 1층입니다. 첫째 줄 1층이면 여기는 확정이죠. 그죠? 하나씩 있는 게 확정입니다. 1층이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1층입니다. 여기도 확정이죠. 자, 근데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는 3층이죠. 어디가 3일지는 모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옆면에서 보겠습니다. 옆면에서 보면 첫 번째 줄 1층이죠. 가운데 1층. 자, 그럼 여기도 하나인 것이 확정이죠. 하나하나 있어야지 옆에서 봤을 때 1층이니까요. 자, 세 번째 줄을 보니까 3층이죠. 그럼 여기가 3층이란 얘기입니다. 1층이 아니고 3층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개수를 더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하기 3개가 되어서 8개죠. 13번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 그림은 정사각형의 안쪽에 원을 꼭 맞게 그린 것입니다.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60cm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자, 둘레가 160이면 요 한 변은 40씩이겠죠. 정사각형이 4변의 길이 다 같으니까요. 40씩 4번 하면 160이 되는 거죠.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정사각형의 넓이 40 곱하기 40을 하면 1600이죠. 1600 제곱센티미터에서 원의 넓이, 자, 반지름은 20이겠죠. 그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그래서 400 곱하기 3.14 곱하기 400을 해주면 00, 56, 12 두 칸 들어오니까 얼마죠? 1256이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 1600에서 원의 넓이 1256을 빼면 나오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344가 되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4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20리터 들이 물통에 물이 2와 5분의 1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물통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으면 얼마나 더 물이 채워져야 될까요? 25에서 2와 5분의 1을 한번 빼볼까요? 20에서 2와 5분의 1을 빼보면 20이라는 수는 19와 5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2와 5분의 1을 빼주면 17과 5분의 4만큼의 물이 더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5분의 3리터들이 그릇으로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 채우는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과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을 해주면 몇 번 부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자, 가분수로 바꾸어 보면 5분의 85 더하기 4니까 89 곱하기 3분의 5죠. 자, 그러면 약분이 되나요? 대각선 약분 5 곱하기 1, 5 곱하기 1이 되어서 3분의 89가 되고요. 3분의 89는 89 나누기 3을 하면 3, 2, 6, 29 하니까 3, 9, 27에서 2가 남죠. 그래서 이것은 대분수로 나타내면 29와 3분의 2가 되나요? 자, 29와 3분의 2가 되니까 29번 부으면 아직 가득 안 차죠. 30번을 부어야 되죠. 30번을 부으면 좀 넘치겠죠. 넘치겠지만 가득 채우려고 하면 넘치게 채워야 되겠죠. 모자라게 채우면 안 되고 30번을 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과 각불이 있습니다. 각기둥의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기역이라고 하고 각불의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 빼기 니은이 20이 될 때 각불의 밑면의 변은 몇 개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기둥과 삼각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을 생각해 보면, 자, 삼각기둥, 그려보면 또 이해가 더 되겠죠. 삼각기둥이 이렇게 있고 삼각뿔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면은, 삼각기둥의 면은 옆면은 삼각기둥이니까 3개 있고 윗면 아랫면 3 더하기 2죠. 모서리는 3 곱하기 3이죠. 꼭지점은 3 곱하기 2죠. 삼각뿔은 면은 3 더하기 1이고요. 모서리는 3 곱하기 2고 꼭지점은 3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면의 수는 5개, 모서리의 수는 9개, 꼭지점의 수는 6개가 되어서 삼각기둥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을 더했을 때는 총 20개가 되고 20이 되고 삼각뿔은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어서 14개가 되고, 자, 그럼 기역 빼기 니은은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삼각뿔 안 되니까 다음 사각뿔 해보고 오각뿔 해보고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해볼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면 삼각기둥, 삼각뿔을 네모각기둥, 네모각뿔이라고 하면 여기에 다 네모라고 다 채워주면 되죠. 여기를 다 네모라고 채워줍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서 꼭지점의 수에 다 더해서 합을 더하면 네모 더하기 2 더하기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네모 곱하기 2가 네모각 기둥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의 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모 더하기 1 더하기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네모 더하기 1은 네모 각불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을 더한 것의 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간단히 해보면, 자, 네모가 하나, 3개, 5개 있어서 네모 곱하기 6이 있고 더하기 2죠. 자, 밑에는 네모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네모 곱하기 4개 있고 더하기 2죠. 자, 이것이 기역이고 이것이 니은이니까 네모 곱하기 6 더하기 2에서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2를 빼주면 20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네모 곱하기 6 더하기 2, 자, 각각 빼줘야 되니까 빼기 네모 곱하기 4 하고
빼기 2를 해서 2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2 빼기 2는 없어지고요. 네모가 6개 있는데 네모가 2개를 빼면 네모가 몇 개 남죠? 네모가 2개 남고 2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네모는 10이 되면 되죠. 10 곱하기 2를 하면 20이니까요. 즉 십각기둥, 십각풀을 하면 면모서리 꼭지점을 각각 구해서 빼면 뺀 값이 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각기둥, 십각풀이고요. 이때 십각풀의 밑면의 변 몇 개일까요? 자, 밑면이 십각형이겠죠. 십각풀이니까요. 십각형이면 변은 10개겠죠. 그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기역, 니은과 디귿, 리을은 서로 평행합니다. 가의 넓이가 97.15 제곱센티미터일 때 나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가는 사다리꼴이죠. 나는 삼각형입니다. 둘 다 뭐를 알아야 되죠?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높이 네모라고 하면, 자, 가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윗변의 길이 4.6과 아랫변의 길이 8.8을 더한 데다가 곱해서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했을 때 얼마라고요? 97.15가 나오면 되겠죠. 더해주면 13.4 곱하기 네모를 한 값은 97.15 곱하기 2와 같겠죠. 여기 나누기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194.3이 되겠죠.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194.3 나누기 13.4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보면 194.3 나누기 13.4, 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주면 1943 나누기 134로 풀어야 되겠죠. 10의 자리에 1을 곱하면 134 빼주면 603. 그러면 194.3 나누기 13.4, 여기서는 4를 곱해야 되겠죠. 4를 곱하면 4, 4, 16, 4, 3, 16, 4, 3, 12 해서 3, 4, 1은 4에서 536이죠. 빼면 67이 되죠. 여기 소수점 찍어주면 0이 내려오고요. 여기에 5를 곱하면 5, 4, 20, 5, 3, 15에서 17, 그리고 5, 1은 5에 1을 더해주니까 670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높이는 얼마란 얘기죠? 14.5cm입니다. 높이 14.5cm. 자,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볼까요? 뭐 밑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 20 곱하기 높이 14.5 나누기 2를 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29가 2를 곱하면 290이 되는데 290에 소수 한 자리가 들어가니까 29가 되고요. 29를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변 20 곱하기 높이 14.5 나누기 2를 하는데 14.5 곱하기 20을 해주면요 0이고 250, 248, 9, 1은 2에서 2900이 되고 소수점 하나 들여와서 빼주면 290이 되죠. 이것은 290 나누기 2가 되고요. 그래서 145가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14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미술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3대 2입니다. 오늘 남학생 6명이 새로 들어와서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2대 1이 되었습니다.
처음 미술반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3대2니까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2명일 수 있죠. 남학생은 2를 곱하면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일 수 있고 3을 곱하면 9명, 6명일 수 있고 4를 곱하면 12명, 8명 될 수 있고 5를 곱하면 15명, 10명 될 수 있고요. 6을 곱하면 18명, 12명 되고 7을 곱하면 21명, 14명, 8을 곱하면 24명, 16명, 9를 곱하면 27명, 18명,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을 곱하면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되겠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B가 3대2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남학생이 6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모든 수의 6을 한번 남학생이 6을 더해보면 9명 되고 12명 되고요. 15명 되고요. 18명 되죠. 그리고 21명 되고요. 24명 되고 27명 되고 30명 되고 27에서 6을 더하면 33명 되고요. 여학생은 그대로죠. 그리고 30명에서 6명 더하니까 36명이 되고 여학생 수는 그대로 20명이 되죠. 자,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B를 새로 해보았더니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가 2대1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가 많은 걸 찾아보면 되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2배가 많은 것은 여기 제가 여기 12명이죠. 자, 24명과 12명은 2대1이죠. 여학생 수의 2배가 남학생 수가 되죠. 그래서 처음 미술반 학생 모두 18과 12를 더해서 30명이 되죠. 30명이고 남학생이 18명, 여학생이 12명이니까 B로 따지면 3대2고 남학생이 6명 새로 들어오니까 남학생은 24명, 여학생이 12명이 되어서 2대1이 되죠. 자, 이렇게 찾아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다음 직사각형의 변 리을 디귿을 축으로 하여 1회전에서 얻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 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반지름은 모르죠. 네모 높이 10이죠. 자, 먼저 부피를 알려주었으니까 반지름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요 네모 반지름의 길이는 니은 디귿의 길이가 되겠죠. 자,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10을 해서 부피가 282.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31.4가 282.6이 되고 네모 곱하기 네모는 282.6 나누기 31.4를 한 값이 되겠죠. 한번 나누어 보면 282.6 나누기 31.4 여기 소수점이 있죠.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주고 2826 나누기 314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먼저 282를 못 나누니까 2826 나누기 31.4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9를) 곱해볼까요? 9를 곱하면 9, 4, 36, 9, 1은 9 더해서 12죠. 그리고 9, 3, 27 더하니까 28이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네모는 9가 되고요. 똑같은 수를 곱해서 9가 되려면 네모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모는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의 길이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직사각형 기역 리을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켰으니까요. 이때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때의 부피에서 높이가 이제 우리가 구한 3cm가 되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10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하고 높이 3을 곱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3.14 하면 314가 되죠. 314 곱하기 3을 하면 9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94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다음 입체 도형은 원기둥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자, 건널비를 보고자 할 때 먼저 밑면을 봐야 되겠죠. 밑면은 원의 넓이를 구해서 4분의 1을 구하면 밑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두 개 있는 거죠. 먼저 밑면의 원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10cm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3.14가 되어서 314가 되는데 314를 4로 나누어 주면 47, 28 그리고 34가 되어서 48, 32 소수점 찍고 0이 나오니까 4, 5, 20 되죠. 그래서 요 하나는 4칸 중에 한 칸은 78.5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4분원 78.5 아래에 있는 4분원 78.5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면이 중요한데요. 옆면은 보면 여기에 잘랐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두 개가 생겼죠. 직사각형 면이 두 개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10, 세로 20이니까 200이죠. 그래서 200이 두 개가 생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요 옆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두 개 생겼고 또 하나의 직사각형 요거는 뭐죠? 이것은 세로는 20이지만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원의 이제 둘레에서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이 그 직사각형 가로죠. 원의 둘레의 4분의 1이겠죠. 여기는 원의 둘레의 4분의 1이죠.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해보면 지름은 20이죠. 지름 20 곱하기 3.14를 하면 62.8이 나오고요. 이게 원의 둘레인데 원의 둘레를 62.8을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4칸 중에 한 칸이니까요. 그러면 4, 1은 4, 22, 4, 5, 20, 28 소수점 표시하고 47, 28이 되어서 0이 되고요. 요 길이가 15.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의 넓이 200, 여기의 넓이 200. 요 넓이는 15.7 곱하기 20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이것은 314가 되죠. 그래서 옆면은 다 더하면 714가 되겠죠. 200과 200과 314니까 714가 되죠. 자, 이제 밑면 두 개 78.5, 78.5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57이죠. 밑면 두 개 157, 옆면 세 개 714를 더해서 얼마가 되나요? 87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871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원판에 자연수가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규칙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주보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20과 7이죠. 차가 얼마인가요? 13이죠. 마주보는 수 11과 24죠. 차가 얼마인가요? 13이죠. 17과 30 차가 13이죠. 자, 그럼 별표와 6의 차도 1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별표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6보다 13이 큰 수 19가 되면 19와 6의 차 13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세로가 12cm이고 넓이가 1500제곱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세로가 12, 가로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넓이가 1500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가로를 한번 구해볼까요? 네모 가로 곱하기 세로, 네모 곱하기 12를 해서 1500이 되니까 네모는 1500을 12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죠. 1500을 12로 나누면 1 곱하면 12, 30은 2 곱하면 24, 60은 5 곱하면 60 나누어 떨어지니까 가로의 길이는 125cm가 되죠.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옆면을 감쌌더니 4번 감싸고 가로 부분이 13cm가 남았습니다. 자, 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를 감싸는 거예요. 요 세로는 12로 똑같죠. 그러면 감싸 보았을 때 요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죠. 네모라고 하면 자, 4번 감싸니까 원기둥의 가로가 4번 들어가고 13이 남았으니까 13을 더했을 때 125가 되겠죠.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4번 감싸고 13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 원기둥의 가로를 4번 더하고 13을 더한 만큼이나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네모를 4번 더한 것은 네모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값은 125에서 13을 뺀 112가 되고 그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112에서 112를 4로 나누어 주면 4, 2, 8, 32, 4, 8, 32가 되어서 네모는 28이 되는 거죠.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2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 4번 그리고 13 더해서 125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28 곱하기 12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28 곱하기 12 하면 28 곱하기 2 하면 56, 28 곱하기 1 하면 28, 그래서 더하면 6, 13, 3, 336이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36제곱cm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40cm인 정사각형 안에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그린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모양을 그대로 보아서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형을 익혀서 다음에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군데로 나누어 주고 대각선을 연결을 했을 때, 자, 이 넓이를 이렇게, 어차피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넓이를 이렇게 흐트려 놓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색칠화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의 넓이를 구하고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될 것 같죠. 자,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반지름이 20cm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400 곱하기 3.14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1256이 되겠죠. 자, 이게 원의 넓이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에 대각선이 40, 대각선이 40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넓이가 나오죠. 40 곱하기 40 나누기 2를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1600을 2로 나누어서 800으로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256에서 800을 뺀 값이죠. 그래서 456이 나오고요. 23번의 정답은 456제곱cm가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자, 10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을 섞어서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섞어서 4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그냥 뭐 반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개를 가지고 있고 2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5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서로 바뀌면, 자, 근데 지금 20개씩 있으면 바뀌어도 상관없죠. 2,000원과 1,000원, 100원짜리 20개 2,000원, 50원짜리 20개 1,000원이니까 3,000원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문제에서는 바뀌었을 때 400원이 늘어난다고 하죠. 자, 돈이 더 늘어났답니다.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바꿨을 때 100원짜리가 많아졌을까요? 50원짜리가 많아졌을까요? 100원짜리가 많아졌겠죠. 그래야 돈이 늘어나니까요. 원래 50원짜리가 더 많았는데 100원짜리가 더 많으니까 400원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50원과 100원의 차이는 50원이니까 몇 개가 차이가 나면 400원이 늘어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습니다. 50원짜리 2개 있어요. 100원이죠. 100원짜리 4개 있어요. 400원이죠. 그러면 얼마 차이 나나요? 300원 차이가 나죠. 400원과 100원, 300원 차이가 나죠. 그럼 만약에 6개가 있어요. 600원과 100원, 500원 차이가 나죠. 8개가 있어요. 800원과 100원, 700원의 차이가 나죠. 10개가 있습니다. 800원과 1000원과 100원, 900원의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50원짜리를 늘리는 거예요. 2개를 더 늘려서 100원과 1000원, 900원. 여기서는 근데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은 차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꾸어서 400원이 늘어나야 되니까요. 자, 만약에 100원짜리가 4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으면 이때에는 500원이죠. 500원인데 바꾸면 더 줄어드는군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0원짜리가 더 많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50원짜리가 4개 있고 100원짜리가 2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300원이죠. 300원인데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4개 2개가 되면 500원이 되죠. 200원이 더 많아지죠. 그죠? 5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2개 있고 50원짜리가 6개 있다고 하면 300원, 200원, 500원이 되고요. 바뀌면 6개 2개 있으면 600원에 700원이 되죠. 200원의 차이가 나죠. 네 개. 자, 이번에는 2개가 있고 다시 여기다가 100원짜리와 50원짜리가 있을 때 100원짜리 2개 있고 5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0원짜리 2개니까 200원이고 50원짜리 10개 있으니까 500원이 되어서 700원이죠. 바뀌면 10개와 2개가 되면 1000원이고 100원이니까 1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400원의 차이가 생기죠. 즉 400원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400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원래는 50원짜리가 8개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100원짜리가 8개가 더 많으면 400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는 200원 2개, 4개 200원 200원. 제가 여기 계산 잘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했네요. 여기는 400원이고 500원이니까 100원과 50원의 차이가 2개가 많았다가 바뀌니까 100원이 더 늘어났고 4개가 더 많았는데 바뀌니까 200원이 늘어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50원이 8개가 더 많았다면
바뀌면 100원이 8개가 더 많으니까 400원이 늘어나는 거죠. 자, 400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50원짜리가 8개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50원짜리가 8개면 400원인데 바뀌면 100원짜리 8개니까 800원이 되어서 400원이 늘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50원짜리가 8개가 더 많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20개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정을 해보면, 자, 50원은 4개를 더 많이 가져서 24개, 100원은 4개를 덜 가져서 16개가 되면 되나요? 100원짜리 16개, 50원짜리 24개 하면 합하면 40개가 되고요. 50원짜리가 8개가 더 많죠. 그 상황에서 5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바꾸면 100원짜리가 8개가 더 많아지니까 400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는 1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다음 삼각형을 변, 기역, 디귿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켜 회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인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일까요? 자, 요 기역 디귿을 회전하면 좀 헷갈리죠. 이건 뭐 어떻게 회전해야 되나 싶은데, 여기를 끊어서 1번과 2번을 회전해서 붙인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1번을 회전하면 원뿔 되죠. 그죠? 2번을 회전해도 원뿔인데 반대로 된 원뿔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해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잘라지겠죠. 수직인 평면으로 막 잘라지겠죠. 이렇게 막 잘리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은 여기를 잘랐을 때 가장 큰 원이 되겠죠. 자, 이 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원의 지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원의 지름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의 지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 색칠한 부분의 길이를 알면 될까요?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직각이고 여기에 9cm, 12cm, 15cm, 요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네모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하면 9 곱하기 12 나누기 2를 해서 108 나누기 2를 하니까 54가 되죠. 근데 이 넓이는 9 곱하기 12 나누기 2를 해도 되지만 15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해도 되죠. 밑변 15 곱하기 높이 네모 나누기 2를 해도 똑같이 5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15는 54 곱하기 2를 한 108이 돼야 되고, 네모는 108 나누기 15의 값과 같아야 되겠죠. 108 나누기 15를 하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먼저 7을 곱하면 105가 되죠. 3이 되고 소수점 붙여서 하나 내려오면 2를 곱해서 30 되고 나누어 떨어지죠. 7.2가 되면 되는 거죠. 7.2. 그럼 여기가 7.2란 얘기죠. 그랬을 때 원의 지름은, 반지름이 7.2니까 원의 지름은 7.2가 두 개 있으니까요. 14.4가 되나요? 그래서 원의 지름 14.4cm죠. 여기에 보면 다 단위가 cm인데 물어보았을 때는 몇 밀리미터인지를 물어보았죠. 그래서 14.4라고 적으면 틀리겠죠. 자, 1cm는 10mm죠. 그래서 14.4cm는 밀리미터로 바꿀 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144mm가 되죠.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44mm가 되겠습니다.